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번 분들이 결혼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건데요. 우리 1번 분들은 결혼에 대해 아주 균형 잡히고 멋진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안정과 열정, 그리고 지혜로운 소통, 이 세 가지를 모두 원하고 계시는 분들처럼 보입니다. 첫째, 1번 분들에게 결혼이란 성실함으로 함께 쌓아 올리는 성과 같습니다. 펜타클 8번 카드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은 그저 결혼이 동화 속 해피엔딩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며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성실함과 책임감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거죠. 예를 들어 화려한 말이나 로맨틱한 제스처보다는 매일 꾸준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신뢰를 주는 사람에게 더 큰 매력을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결혼은 불꽃 같은 감정보다도 함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인생 프로젝트에 더 가까워요. 단단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현실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계신 거죠. 하지만 이런 안정적인 성 안에서도 뜨거운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길 바라고 계신 느낌도 있어요. 바로 나이트 오브 완즈가 보여주는 메시지인데요. 성실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설레고 도전하고 경험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관계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중엔 각자 자신의 일에 집중하더라도 주말엔 갑자기 우리 바다 보러 갈래? 하고 즉흥적인 여행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있는 사람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함께 운동을 해보거나 새로운 맛집을 찾아다니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활력과 웃음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 바로 지혜로운 소통입니다. 마법사 카드가 상징하는 이 능력. 여러분은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말로 풀고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어요. 사랑하더라도 서로의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심 어린 대화가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두 사람만의 방식으로 풀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에게 결혼은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우주예요. 그 속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멋진 결혼관을 가진 1번 분들의 미래 배우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카드를 봤을 때 딱 느껴지는 건 이분이 정말 반전 매력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은 퀸 오브 소드처럼 아주 지적이고 이성적이며 독립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고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논리적인 판단을 우선시하죠. 그래서 첫인상은 조금 차갑거나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혹은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이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핵심을 짚어내는 아주 스마트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데는 조금 서툴 수 있거든요. 워낙 이성적이고 명확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 때로는 그 솔직함이 너무 날카롭게 느껴져서 의도치 않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팩폭을 가끔 시전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감정을 꾸미는데 서툴러서 그런 것이니 그 이면에 있는 진심을 봐주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 차가운 지성 밑에 페이지 오브 완즈의 순수한 열정도 숨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이처럼 순수한 호기심과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평소에는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신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상치 못한 순수함이 이 사람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일 수 있어요. 이런 순수함 열정 이면 뒤엔 귀여운 단점도 있겠죠. 이분은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서 에너지가 조금 분산될 수 있어요.
뜨거운 열정으로 무언가를 시작했다가 금방 다른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껴 마무리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기질을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옆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함께 마무리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역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는 바로 여왕제 카드의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차가운 모습과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모두 포용하고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가장 깊고 따뜻한 속내를 보여줍니다. 한번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왕제는 모성애라는 키워드도 함께 갖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만나 어떤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우선 두 분의 관계의 핵심은 펜타클 3번, 바로 팀워크예요.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명은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다른 한 명은 정리정돈의 달인이라 가사가 완벽하게 분담되거나 한 명은 재테크에 밝고 다른 한 명은 계획을 잘 세워서 함께 자산을 척척 불려나가는 그런 어벤져스 같은 부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팀워크의 비결은 바로 소드 에이스, 명료한 소통입니다. 두 분 사이에는 애매한 감정 싸움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운한 점이 생기면 꽁하게 묵혀두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이럴 때 이런 기분이 들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명확하고 솔직하게 대화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성숙한 관계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기보다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해결하려는 방식이죠. 이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감정이 쌓이지 않고 오해도 줄어들 테니까요. 물론 삶에는 여러 과제들이 있겠죠. 하지만 두 분은 펜타클 2번처럼 아주 유연하게 균형을 잡아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등장한 여왕제 카드는 이 관계의 안정과 풍요를 상징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서로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인연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종 결과는 바로 태양 카드입니다. 태양은 타로 카드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순수한 완벽한 행복을 상징해요. 이건 두 사람이 함께할 때 정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혹은 단둘이 평범한 주말을 보내도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 두 분의 결혼 생활은 그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밝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주 눈부시게 행복하고 성공적일 겁니다. 이 미래는 여러분이 꿈꿨던 안정과 열정, 그리고 소통이라는 가치관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이 멋진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 1번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조언 카드로는 화천대유, 이런 카드가 나왔는데요. 전체성이라고도 해요. 이 카드는 우리 1번 분들에게 아주 다정하고도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바로 가장 완벽한 파트너를 만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나 자신이 먼저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 이런 지혜입니다. 카드가 보여준 이 멋진 미래와 배우자는 나의 빈 곳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이미 완전한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그 행복을 함께 나눌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내가 먼저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지혜로운 나의 모습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에너지와 딱 맞는 똑같이 멋진 사람이 내 삶에 이끌려온다는 법칙이죠.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눈부신 온전함을 이룰 때 그 빛을 알아본 운명의 상대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테니까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번 분들이 결혼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행맨, 킹 오브 완즈, 그리고 소드 7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결혼을 통해
열정적인 파트너십을 꿈꾸시는 분들 같아요. 킹 오브 완즈 카드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은 결혼을 통해 안정감만 찾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관계를 원하고 계세요. 서로의 리더가 되어주고 함께 성장하며 삶이라는 모험을 함께 헤쳐나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죠. 지루한 결혼 생활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뜨거운 열정의 이면에는 기다림과 희생이라는 아주 깊은 가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바로 행맨 카드 때문이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아주 확고한 기준이 있어요. 물질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매력보다 두 사람의 영혼이 통하는 아주 깊은 정신적 연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짜 인연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리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설픈 관계를 맺느니 차라리 혼자인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고고하고 신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깊은 연결을 원하면서도 모든 걸 다 나누는 관계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바로 소드 7번 카드 때문이에요. 이 카드는 전략과 독립성을 상징해요. 여러분은 결혼을 모든 걸 공유하는 일체화로 보지는 않아요. 두 명의 성숙한 개인이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여깁니다. 결혼 이후에도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나만의 생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쉽게 말하면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서로를 지나치게 침범하지 않는 건강한 거리감을 중시하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잘 살 수 있지만 서로 함께할 때 더 나은 삶이 되는 그런 관계를 꿈꾸는 거예요. 현실적인 예시를 들자면 여러분은 연인 사이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모든 일정을 보고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타입일 수 있어요. 진정한 신뢰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믿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멋진 결혼관을 가진 2번 분들의 미래 배우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 정말 에너지가 밝고 사교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컵 3번처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끌 줄 아는 매력을 지닌 사람이죠. 유머 감각도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은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이 밝은 모습 이면에는 조금 더 조용하고 깊이 있는 내면이 자리하고 있어요. 바로 여사제 카드가 보여주는 에너지인데요. 이 사람은 겉으론 활발해 보여도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생각은 쉽게 꺼내놓지 않는 성향을 지녔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타입이죠. 집에 돌아와서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정리하고 직감에 따라 방향을 잡는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교성과 내면의 차분한 깊이, 이 두 가지 면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소드 7번 카드로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카드에서도 같은 카드가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사람 역시 굉장히 전략적이고 자신의 모든 생각이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아주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따져보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찾으려는 사람이죠. 특히 감정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잘 관찰하고 나서야 움직이는 아주 계획적인 스타일입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은 연애 초반에는 마음을 깊이 숨긴 채 조용히 지켜봤을 거예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관계가 건강하고 안전한지 확인한 뒤에야 자신의 마음을 꺼내 보여주는 타입인 거죠. 그래서 처음엔 조금 알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자신과 상대 모두를 신중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세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중하고 깊이 있는 매력을 가진 만큼 때로는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아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감정을 숨기고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어 연애 초반에는 무심하거나 속을 알기 어렵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죠. 하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그만큼 깊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신뢰와 시간이 관건인 타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명의 지적인 전략가들이 만나면 과연 어떤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나이트 오브 소드, 러버스, 퀸 오브 소드, 에이스 오브 펜타클, 컵 7번 카드가 그 흥미로운 미래의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나이트 오브 소드와 퀸 오브 소드는 두 분의 결혼 생활이 지적인 스파크로 가득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잘 맞는 토론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회적 이슈나 가치관 같은 무거운 주제부터 사소한 문제까지도 둘만의 빠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부부가 되겠죠. 때로는 대화의 톤이 조금 날카롭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건강한 의견 교환에 가깝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지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기에 가능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지적인 파트너십의 중심에는 바로 러버스 카드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데요. 두 분의 결합은 단순히 외적인 조건이나 필요에 의한 게 아닙니다. 서로의 가치관, 지향점, 그리고 영혼의 결이 너무도 잘 맞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 위에 내린 깊고 성숙한 선택의 결과예요.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인생도 기꺼이 걸어볼 수 있다. 그런 확신에서 비롯된 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선택의 결실은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처럼 아주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두 분은 감정을 주고받는 부부의 모습을 넘어서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하는 파트너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이 작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부동산이나 재테크 같은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걸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둘이 함께 쌓아가는 삶, 그 기반은 아주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컵 7번 카드. 이 카드는 수많은 선택지를 의미하는데요. 두 분 모두 워낙 머리가 좋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다 보면 꿈꾸는 것들이 정말 많아질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사업도 해볼까? 나중에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는 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많은 선택지 중에서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는 걸 잘 골라내는 지혜,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입니다.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 보여준 현실적인 시작처럼 두 사람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항상 중심을 잡고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카드의 조언이 담겨 있어요. 정리하자면 두 분은 지적인 대화가 끊이지 않는 최고의 파트너이자 영혼의 가치관이 일치하는 운명적 연인으로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현실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겁니다. 다만 두 분의 넘치는 아이디어와 꿈들 중에서 현실적인 목표를 잘 선택하고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멋진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 이번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조언 카드로는 산수몽, 즉 미숙함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조언이죠. 이렇게 지적이고 전략적이고 성숙한 에너지가 가득한 리딩에 조언은 오히려 미숙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카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항상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과 상대방 두 분 다 주관이 뚜렷하고 독립적인 성향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는 누가 맞고 틀리냐는 생각보다는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해질 거예요.
이 카드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듣고 더 부드럽게 대화해요.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들어보고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여유를 갖는 것. 그런 자세가 이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주는 힘이 될 거예요. 두 분의 지성과 독립성은 정말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그 장점을 오래 빛나게 해주는 건 작은 배려와 유연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번 분들이 결혼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컵 7번 저스티스, 그리고 소드 10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조합은 우리 3번 분들이 결혼에 대해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과거의 아픈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환상에서 시작됩니다. 컵 7번 카드는 과거 여러분이 사랑이나 결혼에 대해 가졌던 이상적인 기대를 상징해요. 예를 들어, 언젠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을 만나게 되겠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 말이에요. 하지만 그 환상은 결국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드 10번 카드는 여러분이 한때 품었던 사랑에 대한 기대가 어느 순간 크게 흔들리고 상처로 돌아왔던 경험을 상징해요. 믿었던 사람의 배신일 수도 있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과의 이별일 수도 있어요. 혹은 사랑이란 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던 순간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여러분은 진짜 사랑의 본질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정의 카드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카드는 균형, 현실성, 그리고 책임을 상징하죠. 더 이상 운명적인 사랑, 이상적인 로맨스 같은 비현실적인 환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에게 공정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각자의 몫을 다하는 관계야말로 진짜 성숙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 아픔 속에서 더 지혜롭고 단단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은 과거의 아픈 경험을 통해 사랑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고 이제는 동등하고 책임감 있는 현실적인 관계, 그 안에서 진실한 신뢰와 균형이 있는 결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깊은 지혜를 얻게 된 3번 분들의 미래 배우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카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정말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려울 정도로 강렬한 에너지와 다양한 면모를 가진 분이에요. 먼저 겉으로 보이거나 사회적인 위치로 볼 때 이 사람은 교황 카드에 해당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교황은 전통, 제도, 신뢰를 상징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겉보기에도 아주 반듯하고 도덕적이며 타인에게 신뢰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또한 사회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가진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현실적인 예시를 들자면 선생님, 공무원, 전문직, 혹은 대기업처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분일 수도 있겠고, 또는 본인이 어떤 소속이나 규율을 잘 따르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스타일이죠. 특히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소개했을 때 아, 이런 사람이면 안심이 된다 하면서 마음에 들어 하실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그 반듯한 겉모습 이면에는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할 강렬한 열정과 자유로운 에너지가 숨어 있거든요. 바로 악마 카드인데요. 여기서 악마는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매력, 뜨겁게 타오르는 욕망,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요. 낮에는 점잖고 예의 바른 선생님 같은 이미지인데, 밤에는 취미 활동으로 락밴드에서 드럼을 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예시를 든 거지만 중요한 건 이분이 그만큼의 반전 매력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또는 평소엔 조용해 보이지만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처럼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속에는 불처럼 타오르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사회적인 규범을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욕망과 열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균형 잡힌 이성과 본능, 책임감과 열정, 이 두 가지 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입체적인 매력에 여러분도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은 마치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전개와 크고 작은 변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길을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을 만난다는 건 마치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삶의 챕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껏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 변화는 때론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성장시켜줄 아주 강력한 전환점이 될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강렬한 두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그림자도 존재하겠죠. 이분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자기 안의 반듯함과 자유로움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는 거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두 모습이 충돌하며 혼란스러워하거나 약간 고집스러워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복잡함이야말로 그 사람의 가장 큰 매력이자 우리가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두 특별한 사람이 만나 앞으로 어떤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다음 카드들이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중심 감정은 나이트 오브 컵이 보여주는 아주 진실하고 낭만적이며 섬세한 사랑의 흐름이에요. 이 사랑은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사랑이에요. 하루의 끝에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진심을 담아 물어주고 상대의 작은 변화에도 먼저 눈치채며 기쁠 때는 함께 웃고 슬플 때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런 조용하지만 단단한 감정의 연결이죠. 서로에게 상처를 줄 법한 말은 조심스럽게 삼키고 대신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아주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게 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큰 이벤트가 없어 보여도 매일 주고받는 "괜찮아? 고마워. 너무 보고 싶었어." 같은 말들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퀸 오브 펜타클이 상징하는 아주 단단하고 현실적인 기반 위에 세워질 거예요. 이 관계는 말뿐인 감정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고 함께 일상을 채워나가는 따뜻한 현실의 사랑이에요.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는 안정감을 함께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감정적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든든하고 믿음직한 신뢰가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 결과 두 분은 결혼 생활 내내 컵 9번 카드가 보여주는 완벽한 만족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카드는 소원 성취를 상징하는데요. 결혼이라는 큰 선택을 통해 "아, 내가 바라던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내가 꿈꿔왔던 삶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깊고도 따뜻한 충만감을 날마다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잔잔하고도 깊은 행복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행복이 가능할까요? 바로 힘 카드와 완즈 2번 카드 덕분입니다. 두 분은 상대방의 복잡한 내면을 힘으로 누르려 하지 않아요. 부드러운 이해와 인내로 끌어안아 줄 거예요. 그리고 완즈 2번이 말하듯 두 분은 언제나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5년 후엔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나중엔 이런 거 같이 해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늘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커플이에요. 결국 이런 이해, 계획, 함께 꾸는 꿈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요약하자면 두 분은 서로에게 항상 진실하고 낭만적인 사랑을 표현하며 아주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가정을 함께 만들어갈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이 여기에 있구나 싶은 완벽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겠죠. 또한 두 사람은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아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늘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나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인연의 모습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멋진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 3번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바로 지산겸, 독특함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겸손이라는 덕목과 함께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카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과 당신 곁에 머무를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관계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이야기임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은 과거의 아픔을 통해 자신만의 지혜를 얻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그리고 곁에 함께할 그 사람 역시 독특한 면모를 모두 지닌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깊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두 사람이 만들어갈 관계가 그저 평범할 리는 없겠죠. 그러니 결혼하면 꼭 이래야 한다. 그런 고정관념에 여러분의 사랑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지닌 강렬한 매력과 자유로운 감성 역시 그 사람의 일부이며 여러분이 품고 있는 과거의 상처 또한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소중한 일부예요. 서로의 특별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 바로 그것이 이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지켜주는 열쇠가 될 거예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번 분들이 결혼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4번 분들은 정말 멋지고 독립적인 분들이신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 아주 현실적이고 성숙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핵심 가치관은 완벽한 독립이에요. 펜타클 9번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100% 의지해서 행복해지려는 생각이 없으세요. 오히려 나 자신의 능력으로 경제적, 정신적 안정을 먼저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미 스스로 충분히 자립해 있고 그 위에 더 건강한 관계를 쌓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에요. 결혼해서 누가 나를 챙겨줬으면 좋겠다. 보다는 나는 내 삶을 이미 잘 챙기고 있고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미래를 내다봅니다. 완즈 3번 카드가 보여주듯 여러분의 시선은 항상 저 너머의 수평선을 향해 있어요.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5년 뒤, 10년 뒤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둘이서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할까?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바라보는 분들이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감정적인 이끌림이 우선인 것보다는 앞으로의 삶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더 우선으로 살펴보는 아주 현실적이고 성숙한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결혼을 마치 신중한 투자처럼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펜타클 7번 카드가 그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상대를 빠르게 믿기보다는 오랜 시간 지켜보며 이 사람은 내가 공들임, 내 삶에 걸맞은 신뢰를 줄 수 있을까?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나눌 만큼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분들이에요. 충분한 시간 속에서 차분히 쌓인 진짜 신뢰와 실질적인 호흡을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여기는 분들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멋지고 현명한 사범분들의 미래 배우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퀸 오브 컵, 스타, 그리고 저스티스 카드가 그 사람의 아름다운 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영혼이 맑은 분으로 보여져요. 우선 이 사람의 본질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퀸 오브 컵스가 바로 그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은 감정이 아주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자신의 마음을 아주 진솔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헌신적인 면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카드가 그 따뜻한 내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가능성을 믿는 맑고 긍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이에요.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할 줄 아는 낙관주의자이자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해지고 왠지 이 사람이랑 있으면 정말 뭐든지 잘 될 것 같은데? 하는 따뜻한 믿음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결코 마음만 따뜻한 이상주의자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 따뜻한 감정과 긍정적인 시선은 저스티스 카드가 상징하는 확고한 정의감과 도덕성 위에 단단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도 책임감 있게 임하고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조리를 마주했을 때 그건 아니지 라며 분명하게 의견을 낼 줄 압니다. 감정이 따뜻하다고 해서 흐물흐물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이 사람은 길을 잃은 동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다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아직 따뜻해 라고 말하는 희망의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이지만 직장에서 부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자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겉은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하고 고든 사람. 바로 그런 외유내강의 표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멋진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약점은 있어요. 마음이 따뜻한 만큼 때로는 상처받기 쉬운 여린 면도 존재할 수 있고 강직한 만큼 가끔은 융통성이 조금 부족해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인간적인 모습까지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다면 두 분은 아주 좋은 관계로 거듭나실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 두 현명하고 성숙한 사람이 만나 어떤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그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두 분의 인연은 참 특별하게 느껴져요. 컵 6번 카드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유대감을 상징해요. 실제로 오랜 친구, 학창시절 인연, 혹은 첫사랑처럼 과거에 연결점이 있던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고요. 처음 만난 사람이더라도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어디서 본 적 있나? 싶은 그런 따뜻한 끌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복잡한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하고 그리운 감정이 여러분 사이에 흐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의 만남과 결혼은 세계 카드와 운명의 수레바퀴가 보여주듯 그저 우연이 아닌 운명적인 여정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각자의 오랜 기다림과 성장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두 사람이 마주하게 되는 정말 때가 된 만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인생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마침내 이 사람이었구나 하고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 이후
두 분은 함께 삶의 수많은 희로애락을 나누며 서로를 통해 더 깊이 성장해가고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하나씩 열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의 결혼 생활은 여러분의 가치관 카드에서 나왔던 완즈 3번과 펜타클 9번의 에너지처럼 아주 성숙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펼쳐질 거예요. 먼저 펜타클 9번은 각자의 삶에서 이미 충분한 성취와 자립을 이룬 두 사람이 만난다는 걸 의미해요. 즉, 누구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기대려는 결혼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삶을 잘 가꾸어 온 두 사람이 서로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손을 잡는 관계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한 사람은 자신만의 커리어를 열정적으로 쌓아왔고, 다른 한 사람은 내면의 평온과 취미, 혹은 공동체 속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며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온 사람이에요. 혹은 두 분 다 자신만의 커리어를 열정적으로 쌓아오신 분들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각자의 삶에서 자립과 만족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기에 그 결혼은 의존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더 큰 그림으로 확장됩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아주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멋진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 4번 분들은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조언 카드로는 수풍정, 즉 샘물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샘은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맑은 물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원천이죠. 이 카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가 함께 만들어갈 관계가 바로 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카드가 주는 조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관계가 가진 깊이를 신뢰하세요. 두 분의 사랑은 결코 가볍거나 일시적이지 않을 거예요. 어떤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을 깊은 샘물처럼 아주 깊고 근원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흔들리지 마세요. 둘째, 샘에서 물을 기르려면 두레박을 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관계가 아무리 깊고 풍요롭다 해도 그 깊이에 손을 뻗지 않으면 물이 닿지 않듯 서로를 향한 관심과 표현, 진심 어린 소통의 노력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마움과 애정을 자주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는 이 깊고 맑은 사랑의 샘을 믿고 서로가 그 물을 함께 길어 올리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두 사람의 삶은 오랜 시간 동안 마르지 않는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